안녕하세요. 초보수 영어 지원우입니다. 어순 실전 1강이죠. 자, 여러분, 영어는요, 열심히 공부하시면 안 늡니다.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하면 안 되고, 잘 하셔야 됩니다. 잘. 근데 이 잘,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그 주어 동사 하시면 망합니다. 주어 동사 하시면 열심히만 하는 꼴이 돼요. 이렇게 하면 영어가 안 늡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잘하려면 주어와 이 수어를 아셔야 합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차이를 잘 모릅니다. 이거는 이제 학습자가 잘 모른다기보다는 그 가르치는 사람, 교육자부터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이제 그 문법, 이 문법이 무슨 말인지조차 몰라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이 1강 예문 자체는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개념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문법을 배우기 전에는 그냥 이제 정말 깐난하기 수준으로 단어로 말을 합니다. 단어로. 단어. 뭐 엄마, 아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단어로만 말하는 수준. 뭐 명사, 동사, 형용사, 뭐 부사, 뭐 이런 식으로 단어로만 말하는 건 정말 깐난하기 수준, 뭐 단어만 내뱉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어를 가리키는 말은 전부 다 사로 끝납니다. 지금 보시면은 단어는 뭐 명사, 동사, 형용사, 전치사, 뭐 접속사, 관사, 부사, 뭐 여튼 전부 다 공통점은 사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로 말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좀 더 있어 보이게 말하기 위해서 문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세련되게. 그랬을 때 이 문법이라는 말의 정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문법이란 문장으로 말하는 법을 뜻합니다. 문장으로 말하는 법.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완전 왕초 뭐 깐난하기 수준으로 단어만 내뱉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문법을 배워서 내가 문장으로 말해보겠다는 겁니다. 문장, 뭐 한 덩어리가 아니라 이제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뭐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 이렇게 말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문장은 덩어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어가 아닙니다. 이제는 덩어리로 이루어졌는데 이 덩어리들이 뭐냐면은 뭐 주어, 수어, 뭐 목적어, 주격보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문장을 이루는 이 덩어리들은 전부 다 끝에 어로 끝납니다. 목적격이 아니죠. 제가 잘못 썼네요. 목적어입니다. 목적어. 목적어, 그 다음에 보어. 이렇게. 그러니까 덩어리들, 문장을 이루는 이 덩어리들은 전부 다 어로 끝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문법을 배우는 이 문법이라는 말 자체를 잘 알고 계셔야 하는데, 문법이란 문장으로 말하는 법입니다. 이제는 문장으로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문법을 배워서. 그랬을 때 이 문장은 단어가 아니라 덩어리들로 이루어져 있고, 뭐 두 덩어리, 세 덩어리 이렇게 말하는 걸 이제 좀 익혀보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좀 어순도 극복해보고. 그래서 이제 주어 수로, 이렇게 처음에 주어 수로로 이제 개념을 잘 잡고 첫 단추를 깨면서 시작을 해야지, 뭐 주어에다가 갑자기 단어를 가리키는 주어 동사 이래버린다? 이러면 처음부터 기초가 안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주어 동사 하면 영어를 열심히만 하고 실력은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어 수로 하셔야 하고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 제가 좀 편의상 여러분 이해 쉬우라고 덩어리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문장 성분이라 합니다. 이렇게 어로 끝나는 것들은. 그래서 여튼 어로 끝나는 것들, 여튼 어로 다 끝납니다. 덩어리들을 가리키는 말이 어예요. 주어, 수어. 그래서 문법을 배우는 목적, 여튼 문장인데요. 그랬을 때 이 문장은 기본적으로 두 덩어리로 시작을 하는데 그 스타트가 바로 주어와 수어입니다. 그래서 일형식 문장이라 하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자세히 보면은 이제 주어 자리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 했을 때 이제 주어 자리에 명사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어 자리에는 이제 동사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주어 수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어에는 명사라는 단어, 수어 자리에는 동사라는 단어 이렇게 말입니다. 자, 근데 이제 주어 자리에 명사 들어가는 건 알겠는데 수어 자리에 들어가는 동사를 자세히 살펴봤더니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100년 전에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보면은 they arrived. 그들은 도착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 arrived라는 동사 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좀 더 전문적으로 말하면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동사들, 뒤에 아무것도 없는 동사, 스스로 지 할 것 다 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스스로 자자를 써서 자동사라 부릅니다. 뒤에 아무것도 없는, 그 목적어가 없는 동사를 스스로 자자를 써서 자동사, 혹은 일형식 자동사라고도 부릅니다. 여튼 자동사는 일형식으로만 쓰여요. 그래서 일형식 자동사를 하는 거고, 반대로 이제 이렇게 she likes coffee 해서 그녀는 좋아한다 커피를. 여튼 동사 like 뒤에 뭐가 있죠? 이거 목적어라는데, 이렇게 목적어가 있는 동사를 이제 남, 타, 그 타인할 때 남, 타를 써서 타동사라 부릅니다. 이 타동사 같은 경우는 3형식부터 5형식까지를 전부 다 이제 타동사라 부르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겁니다. 이제 목적어가 있느냐, 그러니까 뒤에 있느냐, 없느냐,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자동사, 뒤에 목적어, 여튼 뭐가 있으면은 타동사, 이렇게 말입니다. 연결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자동사와 타동사 이 두 가지의 차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뭐 일형식 자동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쉽게 구분이 되지만 또 그 초심자 입장에서는 자동사가 뭐고 타동사가 뭔지 이게 구분이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좀 팁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 자동사 같은 경우는요. 여튼 동사 뒤에 만약에 이렇게 동사 뒤에 전치사가 나온다? 이러면은 그 동사는 역시 일형식 자동사입니다. 지금 fly 다음에 이게 동사죠. fly라는 동사 다음에 갑자기 전치사가 나온다? 그럼 이 fly는 역시 일형식 자동사입니다. 자동사. 그리고 또 한편 이제 이렇게 smiled 이것도 그녀는 웃었다, 미소 지었다 이 말인데 갑자기 ly가 붙는 보통 부사는 뒤에 ly가 붙거든요. 갑자기 이제 ly가 나온다? 부사가 나온다? 그럼 smiled 이거는 일형식 자동사입니다. 뭐 이렇게 돼요. 그렇게 구분하는 팁이 있고 웬만한 동사들은 다 그 3형식 이상, 3, 4, 5형식에 해당하는 타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1형식 자동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구분하기가 좀 어려우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팁, 뭐 뒤에 전치사가 나오거나 뭐 ly가 붙는 그런 부사가 나온다면 앞에 쓰이는 동사는 뭐 그 자동사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근데 더 중요한 건 여튼 주어 동사 하면은 영어를 열심히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주어, 수어 이게 바로 일형식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예문 보실 건데요. 주어, 수어고 주어 자리에 명사 들어가는 거고요. 일형식 그 주어, 수어 자리에는 이제 자동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뭐 예문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1번 birds fly 새는 난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time passes 시간은 흐른다 이렇게. 여러분 일형식은 두 덩어리입니다. 새가 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시간이 흐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번 the baby cried 아기가 울었다 두 덩어리. people laughed 사람들은 웃었다 역시 두 덩어리. the leaves 나뭇잎들이 떨어졌다 이렇게 두 덩어리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두 덩어리로만 일형식으로만 말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예를 들어 1번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말로도 새가 난다라고 말할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새가 난다? 뭐 갓난아기,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기가 새가 뭔지도 모르는 아기가 뭐 엄마 저기 새가 뭐야? 이러면 우리가 새는 나라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새는 하늘을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새 덩어리로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일형식이어도.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렇게 전치사어와 함께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6번 예문을 보시면 새는 난다 하늘을 이렇게 새는 난다 하늘을 그래서 이렇게 새 덩어리입니다. 새가 나는데 하늘을 난다. 그래서 실제로는 새 덩어리로 씁니다. 새 덩어리로. 그래서 7번도 그들은 도착했다. 어디에? at the station 역에 이렇게 새 덩어리로. 그다음에 he sleeps 그는 잔다. 어디서? on the sofa 소파에서 이렇게 전체사가 같이 결합되는 구조입니다. The sun rises. 해는 뜬다. 어디서? In the east. 동쪽에서. 그 다음에 the train stopped. 기차가 멈췄다. 어디에서? 역에서. 이렇게요. 자, 그리고 이쯤에서 하나 더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이제 주어랑 수어랑 이게 뭔지도 또 이게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문법을 배우는 이유는 결국은 문장이고, 그랬을 때 문장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주어와 수어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럼 주어는 뭐고 수어는 뭔지 이것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어 같은 경우는 그 문장의
주체가 되는 말입니다. 문장의 주체가 되는 말. 이 말이 좀 어려우시면 그냥 제가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영화나 소설을 보든 그 영화나 소설에는 주인공이 있죠. 주인공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영어의 모든 문장에도 그 문장의 주인공이 되는 말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주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봤을 때 birds fly 할 때 이 문장의 주인공은 새다 이겁니다. 그래서 새가 주어인 거예요. 그 문장의 주어. 그러니까 영화에서의 주인공, 문장에서의 주인공, 그것을 주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수어는 뭐냐면 뭐 서술어라고도 합니다. 여튼 편의상 수어라 할게요. 수어는 그 주어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모든 문장은 그 문장의 주인공인 주체가 되는 말인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어를 설명하는 말인 수어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와는 반대로 이제 보통 뭐 단어 차원의 명사, 동사 얘네들은 뭐냐면은 명사는 말 그대로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냥 단어. 이름 명자 써서. 명사는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고요. 동사 역시 그냥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요. 뭐 명사, 동사, 형용사 같은 경우는 그냥 일개 단어 차원의 말이고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굵직굵직한 주어, 수어 얘네들은 이제 문장의 그 덩어리 단위입니다. 그래서 두 덩어리, 세 덩어리로 말할 수 있게 되는 아주 굵직한 녀석들입니다. 그래서 주어, 수어 이건 앞으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계속 중요해요. 결국 우리가 배우는 목적이 이 주어, 수어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아셔야지 그 다음 영상의 그 이 형식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좀 말이 샜는데 워낙 중요해서 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었고요. 여튼 이렇게 실제로는 일형식 주어, 수어만 쓰이지 않고요. 이렇게 전치사어랑 함께 쓰여서 세 덩어리로 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주어, 수어 다음에 이제 부사어랑 함께 쓰여서 역시 세 덩어리로 쓰입니다. 그래서 예문 보시면 She smiled happily. 그녀는 미소 지었는데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는 뜻이고 The baby cried. 아기가 울었는데 크게 울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he slept. he slept. 그는 잤는데 잘 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덩어리 구조예요. 자, 세 덩어리 구조고 자, 다음 예문을 보시면 She works every day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그녀는 일한다 매일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좀 차이가 있죠. 얘는 제가 부사구라고 적어놨습니다. 여기 얘네는 무슨 말이냐면 every day. 얘는 지금 엄밀히 따지면 단어는 every와 day 이렇게 두 개의 단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한 덩어리로 봅니다. 한 덩어리 every day. 이게 뭐냐면 두 개 이상의 그러니까 구라고 부르는 건 두 개 이상의 단어이지만 하나의 의미 덩어리일 때, 하나의 의미 단위일 때는 구라고 부릅니다.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로 봅니다. everyday를 하나로 봐요. 이럴 때 이걸 부사구라고 부릅니다. 원칙적으로. 아까 해필리는 그냥 딱 단어 하나잖아요. 이런 건 그냥 부사고 두 개 이상일 때는 구라고 부른다는 것.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냥 하나로 봅니다. everyday 단어는 두 개지만 15번 he runs 그는 달린다 every morning 매일 아침에 그러니까 이렇게 한 덩어리. 그다음에 16번 the shop opens 가게가 연다 next week 다음 주에 역시 두 개 단어는 두 개지만 여튼 한 덩어리로 이렇게. 그래서 여튼 가게는 연다 다음 주에 이렇게 세 덩어리로 보시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는 지금 일형식에 이제 부사와 결합하는 세 덩어리 구조를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예문은 더 중요한데요. 이제 좀 이제 실력이 늘면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She smiled. 그녀는 미소 지었다. 언제? 그가 도착했을 때. 해가지고 아까 다음 주 매일 아침 이런 것처럼 그녀가 미소 짓는다. 언제 미소 짓는다? 그가 도착했을 때 미소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she 하나, smiled 둘, when he arrived 셋. 이렇게 세 덩어리 구조입니다. 이거는 이제 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렇게 when 뭐 접속사 있고 그 다음에 he 주어 있고 그 다음에 arrived 수로 이러한 형태를 지니는 하나의 의미 덩어리 의미 단위일 때는 부사절이라고 부릅니다. 부사절. 근데 이 절에 대한 개념은 이제 이것까지 얘기하자면 너무 말이 길어지고요. 그냥 약간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로 좀 맛보시라고 제가 예문을 넣어놨습니다.
새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she smiled. 그녀는 미소 지었다. when he arrived. 그가 도착했을 때. 이렇게 새 덩어리로. 자, 다음 예문도 he runs. 그는 달린다. 왜 달린다? because he loves it. 그가 달리기를 좋아해서. 이렇게 새 덩어리로. he, 그는 runs. 달린다. 왜 달린다? because he loves it. 그가 달리기를 좋아해서. 그것을 좋아해서. 이렇게 새 덩어리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전에서는 이렇게 일형식 말이 주어 수로지 이렇게만 쓰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실제로는 이제 세 덩어리로, 일형식도 세 덩어리로 이렇게 전치사 어가 결합하거나 부사 어가 결합해서 이렇게 세 덩어리로 쓰인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법을 배우는 목적은 문장이고 문장은 이런 덩어리들, 어로 끝나는 덩어리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두 덩어리와 세 덩어리 구조까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난이도를 높여서 이렇게 뭐 투부정사, 뭐 부사적 용법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보면 he went. 그는 여튼 나갔다는 겁니다. 갔어요. 어딜 갔어요? To study abroad.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유학하러, 그러니까 해외로 공부하기 위해서 나갔다 이 말이기 때문에 유학하러 나갔다. 그러니까 그는 나갔다 유학으로, 유학하러. 그래서 역시 세 덩어리고 20번도 she came. 그녀는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To help me. 나를 돕기 위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덩어리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문 자체는 쉬워서 좀 개념적인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열심히 하시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해서 느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열심히 해서 안 늘어요.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그 주어 수어 그러니까 잘하시려면 주어 수어에 눈을 뜨셔야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해요. 결국 그리고 여튼 제가 지금 제목에 두 덩어리라 했잖아요. 이 덩어리 단위가 어로 끝나는 것들입니다. 주어, 수어, 목적어 이런 것들. 그래서 주어, 수어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고 문법을 배우는 목적이 결국은 문장, 주어, 수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어란 문장의 주인공, 주체가 되는 말이고 수어는 주어를 설명하는 말이다. 진짜 중요합니다. 하여튼 제가 찍는 영상 내용 다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래도 지금 여러 번 반복을 드리죠. 네, 여튼 그래서 오늘은 그 소위 말하는 일형식 문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